자, 에이스 게이밍은 글레이브 밴하면서 락사르마다는 캐스트럴 밴. 이드리스를 내주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 게이밍은 선픽의 캡틴보다는 고인들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딜러를 갖고 오는 뱀픽을 즐겨하는 팀이에요. 자, 그렇다면 락사르마다가 엔지니어스 선수가 흑깃을 여기서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가져가네요. 근데 에이스 게이밍이 선픽에 강한 이유가 캐스트러를 보통은 내주거든요, 많은 팀들이. 근데 락스가 이제는 좀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지 않나. 네, 팬픽 단계에서부터 이드리스가 정글로 기용되는 경우가 사실 최근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쵸. 보면은 상대의 그 이드리스, 물론 굉장한 OP 영웅이지만 포지션을 한정시켜 놓고 전체적인 뱀픽 구도를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캐서린 밴, 그레이스 밴. 자, 그리고 랜스는 줄 수가 없어요. 스카쉴드 선수가 너무나도 이 랜스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랜스를 주기보다는 PQQ 선수도 랜스 찌르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와서 비록 이드리스란 영웅 좋지만 나머지 영웅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다시 맞춰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흑깃과 랜스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은 일단 크리에이션이 하드캐리 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이드리스를 가져갔는데, 자, 이 이드리스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드리스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웅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아다는 일단 있어요. 네, 아단 가져가네요. 아다는 스카쉴드 선수가 랜스를 가져가지 않을 때 그 다음 선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영웅이에요. 그 정도로 그 이중 투기장 완전 이 선수의 전매 특허가 됐잖아요.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따라하고 있지만, 물론 이드리스가 타카와 함께 쓰일 때 한 영웅을 지원해내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바로 나왔죠. 타카가 나왔을 땐 페탈이 나왔는데, 자, 락사르마다가 페탈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다른 픽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더 봐야 돼요. 이게 4강전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예. 지금 4강전 때는 락스가 이 구도에서 페탈을 꺼내서 재미를 충분히 봤었단 말이죠. 타카를 상대로 페탈을 꺼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선택인데, 에이스 게이밍이라는 그 아우라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팀이었다면 지금 주저하지 않고 페탈 꺼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에이스 게이밍이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페탈을 꺼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인데, 락사르마다 과연 페탈 꺼낼까요? 아니면 다른 픽? 근데 여기서 다른 픽을 가져가게 되면은 타카가 또 너무 활개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요. 정답이 페탈이에요. 페탈 가져가네요. 좀 꽤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역시나 타카한테는 페탈이다. 여기서 페탈을 안 꺼내면 우리는 첫 번째 경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결국 흑깃과 랜스 그리고 페탈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은 이드리스, 아단, 타카인데, 이거 과연 어느 조합이 더 좋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의 조합은 비등비등하다고 보십니다. 다만 지금 락사르마다가 고민을 했던 이유, 상대가 타카를 가져갔음에도 이 크리에이션의 이드리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탈을 꺼낸 게 너무나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보통 이드리스가 요즘은 수정으로 많이 기용되지 않습니까? 차크런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위니언 위주로 공략을 해주면 페탈의 딜로스가 상당히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포지셔닝이 붕괴되는 순간 이드리스가 뭐 순보로 접근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신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제 보여줬던 그 모습 있죠. 그 락사르마다가 이드리스와 타카를 기용했을 때 타카에게 신기루를 사용하고 타카가 심장 가르기로 상대에게 접근하면서 페탈의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붕괴시켜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오늘은 에이스 게이밍이 역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재밌는 게, 페탈은 타카 상대로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 있지만, 에이스 게이밍이 또 이드리스와 같이 들어왔을 때는 페탈도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이 페탈에 대한 좀 생존에 락스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페탈이 어그로만 끌어주면은 흑깃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엔지니어스 흑깃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페탈은 비록 잡혔지만 페탈이 벌어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천공이 스택 쌓고 결국은 상대 모두 괴멸시키면서 경기를 승리를 가져왔던 엔지니어스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죠. 쇼딩걸장 뚱뚱이.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에이스 게임인데 락사르마다의 1주차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로르의 어텀 스플릿 1 1주차 결승전입니다. 에이스게이밍 대 락사르마다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어요. 자, 앞서 김영재 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뱀픽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경기 내용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 아, 이드리스가 정말 키 포인트가 되는 영웅일 것 같은데, 자 이드리스의 수정력에 기반한 그 캐리력, 에이스게이밍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션과 엔지니어스가 레인전을 해요. 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중학생이 네, 멋진 경기를 펼쳐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게다가 미래가 또 밝아요. 창창하죠. 예, 어린 선수들이라 여기서 실력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최소한 앞으로 6년간은 군대 걱정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네. 아유, 그건 그렇네요. 네. 이제 타서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조금씩 신경이 쓸 거고요. 아, 우리도 사실 군대 걱정은 없어요. 이제. 네, 저희는 좀 슬프네요. 예비군 걱정도 없죠? 아, 저는 아직 남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 다녀와야죠. 네, 다녀와야죠. 네. 자, 엔지니어스 그리고 크리에이션 자존심 대결. 자, 물론 망고 선수가 페타를 잡았을 때 상대의 타카를 초반부터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까지는 아군의 정글을 그냥 무난히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이번 결승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레인을 발빠르게 푸시해주고 있는 락사르마다. 아, 자 그래도 스카실드 프리징을 꾸준히 해주려고는 했지만 레인이 불가피하게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드리스가 아래쪽에서 네. 이제 그래도 공유되는 골드 수급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 자, 타사가 자, 무리하지 않아요. 상대가 페탈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초반에 욕심부리다가 꼬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줄 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극후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드리스의 캐리력을 충분히 믿어볼 만해요. 네. 타사의 역할은 들어가가지고 상대의 키를 따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유리해지면 스노우볼 굴리는 속도가 워낙 빠른 양 팀이기 때문에 자, 초반부터 신중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기색의 경갑을 묻히기도 좋습니다. 타카나 아담 모두 맞죠. 그렇죠. 반면에 이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갑을 맞았을 때 카이팅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차크한 데미지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로가 나오는 시기까지 완벽하게 재고 계속해서 페탈의 장점을 이용한 좀 안정감 있게 장로를 획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사가 안쪽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네. 자, 페탈이 뒤늦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레인 쪽에서 3대2 구도인데, 자, 타카가 이 틈을 타서 상대 정글 깊숙이 들어갔어요. 망고 선수가 방금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탈 입장에서 동선 낭비가 됐고, 결국 타카가 맛있게 상대방 두 번째 그 정글몹을 빼앗아 먹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망고 선수는 3번 수액 괴물 건너뛰고 상대 거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나왔는데 하필 또 스카실드 선수가 봤죠. 그렇죠. PQK 커버. 자, 왔다. 이거 일단 지금 페탈 좀 멀어. 왔다. 흑깃이 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못 뺏어 먹는 거죠. 네, 이거는 에이스 게이밍의 대처가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타사의 카운터 정글은 완벽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수액 장로를 2번이나 줬기 때문에 뭐 페탈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벌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팽팽해요, 양팀. 이 양 팀의 대결은 정말 단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켰던 적이 없잖아요. 예.
자, 에이스 게이밍 쪽에서도 타카가 성장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치고, 락사르마다도 페탈이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페탈과 타카는 CS가 똑같아요. 아, 지금 페탈 위험한데요. 페탈 위험해. 페탈 위험한데요. 페탈. 이거 그냥 막 들어. 차크람 안 맞았어요. 지금 너무 멀어요. 자, 아군이. 근데 이거 너무 혼자 위쪽에서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방금 페탈 저 플레이는 아무리 망구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지만 이런 플레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내려오면서 낚는 플레이가 아니라 약간 늦게 내려왔거든요. 이 중반부에 있어서 그 정글 상점을 혼자 쇼핑하러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그래서 그 팀 간의 유기적인 호흡이 잘 맞는 팀들은 보통 최소 2명 캡틴이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군의 레인을 같이 밀고 함께 쇼핑을 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가 혼자 왔을 때 뭔가 킬스코어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방금 망고 선수 오히려 역으로 당할 뻔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죽지는 않아서 다행이고요. 자, 이번에 타카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드리스 합류. 근데 흑깃이 여전히 좀 멉니다. 네. 흑깃은 내려 올라다가 다시 레인 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밀리고 있진 않았지만 일단은 엔지니어스는 정글 쪽에 소소한 교전을 지원하기보다는 꾸준히 CS 제대로 잘 챙겨가면서, 네. 예, 어쨌든 이드리스와 흑깃 모두 호가 잘 나와야만 캐리라는 영웅이지, 동일한 점은 몸도 좀 약하고요. 그렇죠. 성장판 막혔을 때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영웅들이에요. 우리가 싸울 의지가 없다면 굳이 무리하게 추격하면서 동선 낭비를 하지 말자. 나는 그냥 레인 쪽에서 CS를 잘 먹을게. 이런 판단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크리에이션이 현재 56개의 CS를 먹었는데 흑깃은 66개. 조금이라도 더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배고플 나이잖아요. 예. 많이 먹어야죠. 현재까지는 정글 쪽 신경을 좀 덜 써준 대신 상대보다 많은 CS 수급을 했고, 이것이 뭐 후반까지 큰 무리 없이 이어진다면 락사르마다 입장은 호재인 거죠. 그렇죠. 타카도 계속해서 상대의 지뢰를 제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빈틈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금광부가 어느새 가득 찼어요. 예전에는 한 4분 정도 걸렸거든요. 예. 저게 근데 기존의 업데이트를 한번 거치면서 1분가량 줄었습니다. 4분에서 3분으로 줄고 최대 골드량도 늘어서 금광을 지배하는 자가 운영을 지배하게 되었죠. 자,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당장 금강을 치기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쯤 스카실드 선수가 이니시에이팅을 보통은 열거든요. 6레벨이 되는 순간 보통 그 평균 기록을 보면은 6레벨에서 7레벨 사이에 스카실드 선수는 보통은 열어요. 궁기 써요. 예. 아껴두는 경우를 찾기가 힘든데 아마 자, 타카와 페탈의 만남. 자,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네, 잘못된 만남이죠.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타사의 타카가 무리했는데요. 둘이서 만나면은 페탈을 상성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달라붙긴 했지만 피가 급속도로 빠지면서 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단의 궁 이니시, 그게 조금은 뒤로 미뤄지겠네요. 자, 어쨌든 타카를 상대하는 페탈이 지금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자, 이드리스와 흑깃의 뭐 장단점은 많이 갈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차이는 이드리스는 신기루라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그 생존기가 있는 반면에 부타 체력이 이렇게 빠른데요? 빨리 빠지는. 와, 순식간에 첫 번째 포탑을 파괴합니다. 자, 하지만 분수가 지금 에이스게임이 먼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기대한 장벽 좋았고요. 낙하로 들어가다 빠지는 흑깃. 엔지니어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들어갈 듯 하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에이스 게이밍도 침착해요. 네, 이 양 팀의 대결은 진짜 방금 전 그 타자 선수와 망구 선수의 대결은 상성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3대3으로 붙었을 때는 정말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 타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실수를 한번 범했는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궁 노리죠. 자, 궁을 썼고 그리고 첫 포탑. 번째 포탑 1.4 깼어요. 자, 역시나 에이스 자, 게임 이어지는 역습. 기재죠. 자, 역공 자, 펼치는데 확실한 생존기 있단 말씀 드렸는데요. 흑기시 죽었어요. 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드리스 못 잡아요. 네, 흑기시 죽고 페탈까지. 이거 한타에서 대패하는 분위기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분명히 그 스카실드 선수는 기다려주는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각 보이면 그냥 던진 선수라 말씀드렸는데 그 덕분에 한번 기절이 걸렸고 1차 포탑 무기력하게 내준 상태에서 이드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확실한 생존기. 지금 그 생존기가 아니었으면은 흑기시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 락사르마다도 포탑이 깨지니까 시원하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자, 시원하게 에이스가 나왔고요. 지금 1, 2차 포탑과 가득 찬 금광, 거기다 에이스까지 이 한 번의 한타로 3,000 골드 가까이, 한 2,500 골드 가량 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락사르마다는 조금 더 그 정교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타 어설프게 했다간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막강한 팀이에요. 에이스 게이밍.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한 팀들이 그래도 나름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포탑 앞에서의 한타를 번번이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오늘은 락사르마다가 좀 더 먼저 1차 포탑을 파괴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차 포탑까지 좀 무기력하게 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스카실드 선수가 아단을 쥐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반박자 빠른 궁 이니시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탈도 페탈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흑기시 빨리 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페탈이 뭐 아무리 좋은 성장을 했어도 안 됩니다. 일단 엔지니어스의 흑기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크리에이션 선수가 보통 이드리스를 플레이할 때 얼음 불꽃을 잘 안 갑니다. 유럽 쪽 선수들은 얼음 불꽃을 좀 많이 가던데 이 선수 차례 강화유리를 올려서 완벽한 그 데미지 딜링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본인의 이런 스킬 집중이나 포지셔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 3,000가리 앞서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자, 주도권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하지만 락사르마다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존재합니다. 락스 아직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12분, 13분 때 락사르마다가 조금 뼈아픈 건 2차 포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충분히 한타력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네, 확 기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스카실드가 또 보고 있죠. 자, 그러나 이번 한타에서 패배하게 되면 확 기울어질 수 있어서 자, 락사르마다 각을 제대로 재야 돼요. 네, 2차 포탑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이니시 걸 수 있어요. 자, 지금 또 스카실드 각 보고 있습니다. 자, 찌르기. 자, 이제 또 뜁니다 그 스카실드. 다음에 망고가 앞쪽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톡톡 때리고 있고요. 자, 망고가 오! 뛰었어요. 자, 렌스 자, 가까스로 살았는데 크리에이션. 망고의 페탈이 전사네요. 저 크리에이션의 평타와 함께 날라오는 착한 데미지가 네. 이러니까 수정 이드리스가 그만큼 벤이 된 겁니다. 정말 저희가 봤던 대부분 경기에서 벤이 되지 않았습니까? 락사르마다도 한타를 할 듯 말 듯 신경전은 잘 펼쳤는데 일단 무리하다고 느끼고 빠졌지만 이미 살짝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페탈이 죽으면서 결국엔 한타에서도 패배하면서 또 상대에게 득점을 내줬습니다. 잘하는 캡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때리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취해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때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본인의 포지셔닝이 그 상대 캡틴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방금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나왔고 지금도 위험할 뻔하죠. 자, 이제는 살짝 코너에 몰려있는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은 일단 주도권을 잡아서 정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그나마 다행인 점은 흑기시 이지스가 나왔습니다. 이지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특히나 이 수정 이드리스를 상대할 때 엄청난 차이예요. 예. 한 번 살아나가냐 그냥 거기서 바로 끔살당하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페탈이 아직 아무것도 없죠. 저 정도 방어 아이템은 제가 보기에는 평타 2방에 차크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한 상태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드리스의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지금 딜템만 4개 다 뽑았죠. 이제 강화유리, 신화의 종말, 교류전류의 영혼 수확기. 잊을 수 없는 페탈. 안 그래도 몸도 약한 페탈이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무조건 완벽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게 과연 될지. 자, 페탈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아단의 궁이 날아올지 몰라요. 앞에 나서는 게 참 뭐 이 신화의 종말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미니언 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예. 에이스 게이밍 정말 여우 같은 플레이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끊임없이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좋은 움직임. 자, 수정보초 빠르게 잡아주죠. 이거 그냥 주는 게 나아요. 방금 보셨죠? 차크를 맞으니까 체력 저만큼 깎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다 피할 수는 없고 뭐 한타를 하다 보면은 몇 대는 긁힐 수밖에 또 없을 텐데. 자, 아, 네, 지금 페탈 체력 좀 불안한데요. 이드리스가 원콤 내기 참 좋은 체력 상황이죠. 아, 지금도 위험할 뻔했어요. 페탈. 자, 페탈. 아, 그나마 이드리스가 좀 멀리 있지만 그러나 이드리스가 전장에서 살짝 멀리 있고 아래쪽에서 합류하는데 이게 페탈이 죽으니까 흑기 혼자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 방금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밀려버렸어요. 네. 그냥 타카가 들어가서 딜 넣어줬고, 아 이거 이러면은 락사르마다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카사 선수의 개인 역량도 눈부셨지만 크리에이션이 어디서 등장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에 밀리다 보니까 네. 이렇다 할 지금 한타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초반에 타카에 대해서 뭐 페탈이 카운터를 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시점되니까 이런 경기 양상이 펼쳐지니까 타카 상대로 페탈이 저쪽에 이드리스도 있으니까 잘 안 되는데 안 먹히는데요. 차라리 뱀픽 단계 초반에서 캐스트러를 밴하지 않고 이 캐스트러와 이드리스를 서로 하나씩 가져왔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크라켄을 동반해서 세 번째 포탑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데 왜 찌르기 들어갔고. 하지만 자, 그런데 신기루. 자, 크리에이션. 페타는 잡혔습니다. 자, 크리에이션. 자,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는 잡아냈어요. 자, 죽었어요. 엔지니어스 살아있고요. 이번에 엔지니어스가 보여줄 차례. 그런데 타카가 건재합니다. 체력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카 아이템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크리에이션은 잡았는데 타카.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타격이 너무 크네요. 자, 그래도 타카를 잡기 위해서 흑기시. 이거 쌍둥이 포탑 2개 다 날아가는데요. 자, 1.4. 1.4. 여기 끝나나요? 자, 타카는 계속 시간 벌고. 자, 이제서야 죽었어요. 그러면 크라켄 체력. 크라켄부터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크라켄. 그렇죠. 크라켄부터 잡아야죠. 크라켄 체력이 안 돼요. 제제. 야, 에이스 게임이 그냥 끝내버리네요. 네, 에이스 게이밍이 락사르마달 상대로 1주차 여기서 페타를 안 꺼내면 우리는 첫 번째 경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결국 흑깃과 랜스 그리고 페탈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은 이드리스, 아단, 타카인데 이거 과연 어느 조합이 더 좋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의 조합은 비등비등하다고 보십니다. 다만 지금 락사르마다가 고민을 했던 이유, 상대가 타카를 가져갔음에도 이 크리에이션의 이드리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타를 꺼낸 게 너무나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보통 이드리스가 요즘은 수정으로 많이 기용되지 않습니까? 차크런 맞고 어느 정도 이제 미니언 위주로 공략을 해주면 페탈의 딜로스가 상당히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포지셔닝이 붕괴되는 순간 이드리스가 뭐 순보로 접근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신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제 보여줬던 그 모습 있죠. 그 락사르마다가 이드리스와 타카를 기용했을 때 타카에게 신기루를 사용하고 타카가 심장 가르기로 상대에게 접근하면서 페탈의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붕괴시켜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오늘은 에이스 게이밍이 역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재밌는 게 페탈은 타카 상대로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 있지만 에이스 게이밍이 또 이드리스와 같이 들어왔을 때는 페탈도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이 페탈에 대한 좀 생존에 락스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페탈이 어그로만 끌어주면은 흑기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엔지니어스 흑기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페탈은 비록 잡혔지만 페탈이 벌어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천공기 스택 쌓고 결국은 상대 모두 괴멸시키면서 경기를 승리를 가져왔던 엔지니어스였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죠. 쇼딩걸장 퉁퉁이.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에이스 게이밍 대 락사르마다의 1주차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로리의 어텀 스플릿 1 1주차 결승전입니다. 에이스 게이밍 대 락사르마다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어요. 자, 앞서 김영재 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뱀픽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경기 내용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 아, 이드리스가 정말 키 포인트가 되는 영웅일 것 같은데, 자, 이드리스의 수정력에 기반한 그 캐리력, 에이스 게이밍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션과 엔지니어스가 레인전을 해요. 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중학생이 네. 그러니까요. 창창하죠. 예, 어린 선수들이라 여기서 실력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최소한 앞으로 6년간은 군대 걱정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네. 아이고, 그건 그렇네요. 네. 이제 타서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조금씩 신경이 쓸 거고요. 우리도 사실 군대 걱정은 없어요. 이제. 네, 저희는 좀 슬프네요. 예비군 걱정도 없죠? 아, 저는 아직 남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 다녀와야죠. 네, 다녀와야죠. 네. 자, 엔지니어스 그리고 크리에이션 자존심 대결. 자, 물론 망고 선수가 페타를 잡았을 때 상대의 타카를 초반부터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까지는 아군의 정글을 그냥 무난히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이번 결승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레인을 발빠르게 푸시해주고 있는 락사르마다. 아, 자, 그래도 스카실드 프리징을 꾸준히 해주려고는 했지만 레인이 불가피하게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드리스가 아래쪽에서 네. 그래도 공유되는 골드 수급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 자, 타사가 자, 무리하지 않아요. 상대가 페탈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초반에 욕심부리다가 꼬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줄 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극후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드리스의 캐리력을 충분히 믿어볼 만해요. 네. 타사의 역할은 들어가가지고 상대의 키를 따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유리해지면 스노우볼 굴리는 속도가 워낙 빠른 양팀이기 때문에 자, 초반부터 신중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기색의 경갑을 묻히기도 좋습니다. 타카나 아담 모두 맞죠. 그렇죠. 반면에 이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갑을 맞았을 때 카이팅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차크한 데미지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로가 나오는 시기까지 완벽하게 재고 계속해서 페탈의 장점을 이용한 좀 안정감 있게 장로를 획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사가 안쪽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네. 자, 페탈이 뒤늦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레인 쪽에서 3대2 구도인데 자, 타카가 이 틈을 타서 상대 정글 깊숙이 들어갔어요. 망고 선수가 방금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탈 입장에서 동선 낭비가 됐고 결국 타카가 맛있게 상대방 두 번째 그 정글몹을 빼앗아 먹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망고 선수는 3번 수액 괴물 건너뛰고 상대 거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파괴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차 포탑까지 좀 무기력하게 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스카시드 선수가 아단을 쥐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반박자 빠른 궁 이니시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탈도 페탈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흑기시 빨리 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페탈이 뭐 아무리 좋은 성장을 했어도 안 됩니다. 일단 엔지니어스의 흑기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크리에이션 선수가 보통 이드리스를 플레이할 때 얼음 불꽃을 잘 안 갑니다. 유럽 쪽 선수들은 얼음 불꽃을 좀 많이 가던데 이 선수 차라리 강화유리를 올려서 완벽한 그 데미지 딜링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본인의 이런 스킬 집중이나 포지셔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 3,000가리 앞서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자, 주도권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하지만 락사르마다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존재합니다. 락스 아직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12분, 13분 때 락사르마다가 조금 뼈아픈 건 2차 포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충분히 한 타력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네, 확 기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스카실드가 또 보고 있죠. 자, 그러나 이번 한타에서 패배하게 되면 확 기울어질 수 있어서 자, 락사르마다 각을 제대로 재야 돼요. 네, 2차 포탑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이니시 걸 수 있어요. 자, 지금 또 스카실드 각 보고 있습니다. 자, 찌르기. 자, 이제 또 뜁니다 그 스카실드. 다음에 망고가 앞쪽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톡톡 때리고 있고요. 자, 망고가 오! 뛰었어요. 자, 렌스 자, 가까스로 살았는데 크리에이션. 망고의 페탈이 전사네요. 저 크리에이션의 평타와 함께 날라오는 착한 데미지가 네. 이러니까 수정 이드리스가 그만큼 벤이 된 겁니다. 정말 저희가 봤던 대부분 경기에서 벤이 되지 않았습니까? 락사르마다도 한타를 할 듯 말 듯 신경전은 잘 펼쳤는데 일단 무리하다고 느끼고 빠졌지만 이미 살짝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페탈이 죽으면서 결국엔 한타에서도 패배하면서 또 상대에게 득점을 내줬습니다. 잘하는 캡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때리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취해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때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본인의 포지셔닝이 그 상대 캡틴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방금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나왔고 지금도 위험할 뻔하죠. 자, 이제는 살짝 코너에 몰려있는 락사르마다. 에이스 게이밍은 일단 주도권을 잡아서 정글을 상성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3대3으로 붙었을 때는 정말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 타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실수를 한번 범했는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궁 노리죠. 자, 궁을 썼고 그리고 첫 포탑. 번째 포탑 1.4 깼어요. 자, 역시나 에이스게임 자, 이어지는 역습. 이제죠. 자, 역공 자, 펼치는데 확실한 생존기 있단 말씀 드렸는데요. 흑기시 죽었어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드리스 못 잡아요. 네, 흑기시 죽고 페탈까지. 이거 한타에서 대패하는 분위기 락사르마다. 에이스게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분명히 그 스카실드 선수는 기다려주는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각 보이면 그냥 던진 선수라 말씀드렸는데 그 덕분에 한번 기절이 걸렸고 1차 포탑 무기력하게 내준 상태에서 이드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확실한 생존기. 지금 그 생존기가 아니었으면은 흑기시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 락사르마다도 포탑이 깨지니까 시원하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자, 시원하게 에이스가 나왔고요. 지금 1, 2차 포탑과 가득 찬 금광, 거기다 에이스까지 이 한 번의 한타로 3,000골드 가까이, 한 2,500골드 가량 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락사르마다는 조금 더 그 정교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타 어설프게 했다간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막강한 팀이에요. 에이스 게이밍.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한 팀들이 그래도 나름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포탑 앞에서의 한타를 번번이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오늘은 락사르마다가 좀 더 먼저 1차 포탑을 파괴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차 포탑까지 좀 무기력하게 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스카시드 선수가 아단을 쥐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반박자 빠른 궁 이니시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탈도 페탈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흑기시 빨리 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페탈이 뭐 아무리 좋은 성장을 했어도 안 됩니다. 일단 엔지니어스의 흑기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크리에이션 선수가 보통 이드리스를 플레이할 때 얼음 불꽃을 잘 안 갑니다. 유럽 쪽 선수들은 얼음 불꽃을 좀 많이 가던데 이 선수 차례 강화유리를 올려서 완벽한 그 데미지 딜링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본인의 이런 스킬 집중이나 포지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 3,000가리 앞서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자, 주도권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하지만 락사르마다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존재합니다. 락스 아직 충분히 타사의 타카가 무리했는데요. 둘이서 만나면은 페타를 상성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달라붙긴 했지만 피가 급속도로 빠지면서 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단의 궁 이니시 그게 조금은 뒤로 미뤄지겠네요. 자, 어쨌든 타카를 상대하는 페탈이 지금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자, 이드리스와 흑깃의 뭐 장단점은 많이 갈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차이는 이드리스는 신기루라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그 생존기가 있는 반면에 부타 체력이 이렇게 빠른데요? 빨리 빠지는. 와, 순식간에 첫 번째 포탑을 파괴합니다. 자, 하지만 군수가 지금 에이스게임이 먼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기대한 장면 좋았고요. 낙하로 들어가다 빠지는 흑기. 오, 엔지니어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들어갈 듯 하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에이스 게이밍도 침착해요. 네, 이 양 팀의 대결은 진짜 방금 전 그 타사 선수와 망구 선수의 대결은 상성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3대3으로 붙었을 때는 정말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 타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실수를 한번 범했는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궁 노리죠. 자, 궁을 썼고 그리고 첫 포탑. 번째 포탑 1.4 깼어요. 자, 역시나 에이스게임 자, 이어지는 역습. 기제죠. 자, 역공 자, 펼치는데 확실한 생존기 있단 말씀 드렸는데요. 흑기시 죽었어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드리스 못 잡아요. 네, 흑기시 죽고 페탈까지. 이거 한타에서 대패하는 분위기 락사르마다. 에이스게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분명히 그 스카실드 선수는 기다려주는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각 보이면 그냥 던진 선수라 말씀드렸는데 그 덕분에 한번 기절이 걸렸고 1차 포탑 무기력하게 내준 상태에서 이드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확실한 생존기. 지금 그 생존기가 아니었으면은 흑기시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 락사르마다도 포탑이 깨지니까 시원하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자, 시원하게 에이스가 나왔고요. 지금 1, 2차 포탑과 가득 찬 금광 거기다 에이스까지 이 한 번의 한타로 3000골드 가까이 한 2500골드 가량 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락사르마다는 조금 더 그 정교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타 어설프게 했다간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막강한 팀이에요. 에이스 게이밍. 에이스 게이밍을 상대한 팀들이 그래도 나름 많은 연구를 이고요. 자, 이번에 타카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드리스 합류. 근데 흑깃이 여전히 좀 멉니다. 네, 흑깃은 내려 올라다가 다시 레인 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밀리고 있진 않았지만 일단은 엔지니어스는 정글 쪽에 소소한 교전을 지원하기보다는 꾸준히 CS 제대로 잘 챙겨가면서 네. 예, 어쨌든 이드리스와 흑깃 모두 코가 잘 나와야만 캐리라는 영웅이지 동일한 점은 몸도 좀 약하고요. 그렇죠. 성장판 막혔을 때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영웅들이에요. 우리가 싸울 의지가 없다면 굳이 무리하게 추격하면서 동선 낭비를 하지 말자. 나는 그냥 레인 쪽에서 CS를 잘 먹을게. 이런 판단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크리에이션이 현재 56개의 CS를 먹었는데 흑깃은 66개. 조금이라도 더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배고플 나이잖아요. 예. 많이 먹어야죠.
현재까지는 정글 쪽 신경을 좀 덜 써준 대신 상대보다 많은 CS 수급을 했고, 이것이 뭐 후반까지 큰 무리 없이 이어진다면 락사르마다 입장에서 호재인 거죠. 그렇죠. 타카도 계속해서 상대의 지뢰를 제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빈틈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금광부가 어느새 가득 찼어요. 예전에는 한 4분 정도 걸렸거든요. 예. 저게 근데 기존에 업데이트를 한번 거치면서 1분가량 줄었습니다. 4분에서 3분으로 줄고 최대 골드량도 늘어서 금광을 지배하는 자가 운영을 지배하게 되었죠. 자,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당장 금강을 치기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쯤 스카실드 선수가 이니시에이팅을 보통은 열거든요. 6레벨이 되는 순간 보통 그 평균 기록을 보면은 6레벨에서 7레벨 사이에 스카실드 선수는 보통은 열어요. 궁기 써요. 예. 아껴두는 경우를 찾기가 힘든데 아마 자, 타카와 페탈의 만남. 자,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네, 잘못된 만남이죠.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타사의 타카가 무리했는데요. 둘이서 만나면은 페타를 상정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달라붙긴 했지만 피가 급속도로 빠지면서 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단의 궁 이니시, 그게 조금은 뒤로 미뤄지겠네요. 자, 어쨌든 타카를 상대하는 페탈이 지금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자, 이드리스와 흑깃의 뭐 장단점은 많이 갈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차이는 이드리스는 신기루라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그 생존기가 있는 반면에 부파 체력이 빠른데요? 이렇게 빨리 빠지는. 와, 순식간에 첫 번째